추억의 올드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팝스 라운지. 복합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주장 장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순영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가 오늘 네, 그 퀴즈로요. 예, 밀림의 제왕격인 그 동물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 맞히는 건데,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이 시간 진짜 그 팝계의 제왕격인 분들만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이번 주 또 어떤 분일지 궁금하네요. 네네. 이번 주에 소개할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중음악가는 그룹 퀸입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요. 오늘도 역시 아마 이 퀸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꽤 많을 것 예, 같아요. 네, 한번 그렇죠. 네, 시작을 해볼까요? 네네. 퀸은 그 1970년에 런던에서 프레디 머큐리,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가 결성한 영국 락 밴드로 결성 이후에 존 디컨이 그 베이스로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의 초기 곡들은 프로그레시브 락, 하드 락과 헤비 메탈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 아레나 락, 팝 락과 같은 여러 스타일들을 통합하면서 더욱 대중 친화적인 곡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퀸의 탄생과 또 주요 활동들 좀 알아볼까요? 네, 1963년 퀸의 창립 멤버인 브라이언 메이는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기타를 직접 제작하였고요. 이듬해에는 팀 스테펠과 함께 그룹 1984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968년 초에 브라이언 메이는 그룹을 떠나 임페리얼 컬리지에서 물리학 및 적외선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팀 스테펠을 베이스로 크리스 스미스를 키보드로 해서 그룹 스마일을 결성했습니다. 그 그룹의 라인업을 완성하기 위해 브라이언 메이는 대학 게시판에 드러머 구인 광고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그 당시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로저 테일러가 합류하였고 1969년 초에 키보드를 담당하였던 크리스 스미스는 그룹을 떠났습니다. 음, 그럼 퀸의 뿌리는 브라이언 메이였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음, 그리고 또 이제 한편 그 멤버이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팀 스테펠. 그 네. 런던에 있는 이링 아트 컬리지에 다녔던 팀 스테펠은 동료 학생인 프레디 불사라와 친구가 되었는데요. 이 불사라는 곧 그룹 스마일의 열렬한 팬이 되게 됩니다. 그는 그 리드 보컬로 이 그룹 스마일에 합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브라이언 메이는 당시 보컬과 베이스를 담당했던 팀 스테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뭐 어떻게 보면 뭐 행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1970년에 팀 스테펠이 소울과 R&B에 대한 자신의 관심하고 그 이 그룹의 하드락 사운드가 충돌하면서 그룹 스마일을 탈퇴하게 됩니다. 어, 그 후에 이제 그 불사라는 리드 보컬로 로저 테일러의 친구인 마이크 그로스는 베이시스트로 그룹에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 후 불사라는 그룹 이름을 퀸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고요. 동시에 그 자신이 쓴 그 마이 페어리 킹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성을 불사라에서 머큐리로 바꾸게 됩니다. 음, 사실 그 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가장 유명한 게 프레드 머큐리인데 이제 프레드 네. 머큐리가 탄생하는 순간이네요. 네, 그렇죠. 같은 해 그 7월 18일에 첫 런던 공연을 한 이들은 그룹의 사운드에 관심이 있었지만 베이스 연주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프로듀서인 존 앤서니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 마이크 그로스는 밴드를 탈퇴하였고 베리 미첼로 베이스가 대체되었고요. 그 후 다시 베리 미첼도 1971년 1월에 그룹을 떠나 더그 모기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베이스가 굉장히 좀 많은 그 교체와 순환을 겪었어요. 이 그런 그룹은. 거죠. 예, 네. 예. 7월 2일에 드디어 이제 퀸은 이제 죄송합니다. 1971년 2월에 드디어 이제 그 전자공학을 전공한 존 디컨이 그 퀸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네. 7월 2일에 퀸은 서리 대학교에서 프레디 머큐리, 브라이언 메이, 로저 테일러, 존 디컨의 라인업으로 첫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퀸의 라인업이 완성이 됐네요. 네네, 맞습니다. 1973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한 퀸은 1974년에 두 번째 앨범인 퀸2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차트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1975년에 그 퀸은 큰 인기를 얻었던 그 막스 브라더스가 주연한 영화에서 그 이름을 따온 그들의 네 번째 앨범인 A Night at the Opera를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인 보헤미안 랩소디는 프레디 머큐리가 이링 컬리지 시절에 만든 작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네. 이제 퀸의 전성 시대가 시작이 됐네요. 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또 한편으로 그 왜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아마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은 그 이전부터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음. 1985년 7월 13일 그 런던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열린 라이브 에이드에서 이 라이브 에이드가 대단한 공연이었죠. 네. 약 19억 명의 역사상 최대 인원이 TV를 지켜본 가운데 퀸의 공연은 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연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됩니다. 네. 영화에서도 참 멋진 장면을 연출한 네, 네 맞습니다. 퀸의 공연이었는데 야 그 감동이 지금도 막 떠오르는 듯해요. 네. 예, 뭐 저도 그냥 지금도 그냥 그 눈앞에서 음. 그냥 아른아른합니다. 그 영화의 장면도요. 예. 정말 네. 감동이었던 장면이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좀 안타까운 이제 소식을 또 이제 또 들리게 되는데 이제 그 1988년 퀸의 팬들은 프레디가 점점 수척해지는 이제 모습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은 그가 중병에 걸렸으며 에이즈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프레디는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음. 퀸은 1989년에 더 미러클과 1991년에 인누엔도 등 두 장의 앨범을 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91년 11월 23일에 프레디는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음을 공개적으로 이제 그 발표했고요. 그 다음 날에 에이즈 합병증인 기관지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사망한 후인 그 1995년에 그의 보컬이 담긴 또 하나의 앨범인 Made in Heaven이 발표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발표하고 그다음 날 네네네. 사망하셨군요. 네. 죽기 바로 전날에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군요. 네네. 네. 아 정말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네. 이 퀸이라는 그룹이 음악사에 남긴 업적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예. 그룹 퀸의 음반 판매량은 2억 5천만 장에서 3억 장으로 추정되고요. 1990년에 영국 음악에 대한 뛰어난 공헌으로 브릿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2001년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요. 죄송합니다. 멤버 4명 모두 2003년에 작곡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2018년에 그래미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곡 함께 할까요? 네. 오늘 소개할 노래는 그 We Are the Champions인데요. 이 노래는 1977년에 발표된 퀸의 6번째 앨범인 News of the World에 수록된 노래로 프레디 머큐리가 작곡한 이 노래는 락의 가장 유명한 찬가 중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영국 싱글 차트에서 2위,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4위까지 오르면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2009년 이 노래는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요. 2005년에는 소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가 실시한 세계 음악 투표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중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이 노래를 쓴 프레디는 노래 제목에 있는 우리, 위는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1994년 피파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를 포함해서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찬가가 되었고요. 많은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커버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곡 가슴이 웅장해지는 네. 그런 곡인데요. 자 그러면 소개해 주신 We Are the Champion 이 곡 들으면서요. 팝스 라운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문화예술회사 아트콜라주장의 장승용 대표 함께했습니다.